은퇴하고 자녀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얹혀있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이분이 배당으로 딱 2,001만 원을 받았어요. 2천만 원도 아니고 딱 만 원 더요. 그런데 이 만 원 때문에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피부양자는 연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자격이 상실되거든요. 탈락하면 지역가입자로 바뀌게 되고 소득뿐만 아니라 살고 있는 집, 재산까지 다 건보료로 책정이 됩니다. 재산 규모에 따라 한 달에 32만 원씩 나오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이건 피부양자 자격 기준에 대한 이야기고요. 오늘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직장 다니는 사람한테 걸리는 전혀 다른 기준입니다. 직장인이 월급 말고 이자나 배당, 임대료 버는 돈, 여기에 붙는 게 소득월의 보험료입니다. 원래는 이 소득에서 2천만 원을 빼주고 넘는 부분에만 건보료를 매겼어요. 방금 피부양자 기준도 2천만 원이었죠? 숫자만 같을 뿐 완전 다른 제도입니다. 이건 직장인한테만 적용되는 공제거든요. 이번 개편에 바로 이 공제를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겁니다. 배당으로 연 2천만 원을 버는 직장인이라면 지금은 공제 2천만 원에 딱 걸려서 이 보험료가 0원이에요. 그런데 공제가 1천만 원으로 내려가면 초과분 1천만 원에 건보료가 붙습니다. 요율 7.19% 공식대로 계산을 해보면 연 70만 원 안팎으로 새로 나옵니다. 이렇게 새로 부담이 생기는 직장인이 약 178만 명. 전체 직장 가입자의 8.9%입니다. 거치는 돈은 한 해 7,070억으로 추산되는데요. 그런데 이 기준선이 처음부터 1천만 원이었던 건 아닙니다. 2012년 9월엔 7,200만 원이었고요. 2018년 7월엔 3,400만 원, 2022년 9월엔 2천만 원으로, 그리고 이번엔 1천만 원입니다. 14년 만에 7분의 1로 내려온 건데요. 그동안 이 선이 위로 올라갔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정부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전체의 건보료를 매기는데 직장 가입자만 2천만 원을 빼주는 건 형평이 안 맞다는 거죠. 게다가 건강보험 재정은 올해 5조 원대 적자에서 2035년엔 39조 5천억 원 적자까지 갈 거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제만 손해보는 게 아니라 고소득자 보험료 상한도 올려버리고 최저보험료도 함께 손보는 패키지로 가고 있는 건데요. 그럼 이걸 정부만 밀고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방향 자체엔 전문가들도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건강보험공단 쪽에선 총급여 1억 원을 넘는 고소득 근로자가 10년 새 2.6배로 늘었는데 월급에만 보험료를 매기면 이 변화를 못 담는다고 본 건데요. 직장인이 월급에 가진 종합소득이 19조 원을 달하는데 공제액에 가려서 이 중 상당에겐 보험료가 안 닿고 있다는 거죠. 바탕에는 건강보험을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낸 만큼 돌려받는 사보험이 아니라 버는 능력만큼 내서 함께 나누는 사회보험이라는 거죠. 법원도 같은 취지로 봤고요. 그러니 소득이 있으면 거기에 보험료를 매기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도 방향 자체는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도 만만치 않은데요. 첫 번째는 이중 부담입니다. 배당받을 때 세금을 이미 냈는데 건보료가 또 붙고 더 낸다고 병원비 혜택이 느는 것도 아니라서 사실상 세금이나 다름없는 준조세라는 거죠. 두 번째는 걷기 쉬운 데서만 거친다는 겁니다. 앞서 본 재정 적자를 메워야 하는데 소득이 훤히 잡히는 직장인부터 손댄다는 거예요. 정작 소득 파악이 어려운 지역가입자는 상대적으로 덜 거치고요. 세 번째는 방향이 엇갈립니다. 정부는 한쪽에선 배당 늘리라며 밸류업을 밀고 배당세까지 깎아줬는데 다른 손으로 그 배당에 건보료를 더 매기니까요. 물가도 자산도 오르는데 기준선만 계속 내려가니까 가만히 있어도 부담이 되는 자동 증세라는 말도 나옵니다. 반대편에서 제일 아프게 찌르는 건 이겁니다. 새 기준선인 배당 1천만 원. 이게 수익률 3%로 잡아도 원금이 3억 원대인데 이게 진짜 부자냐는 거죠. 노후 대비로 배당 주좀 모은 평범한 직장인들도 걸려버리거든요. 정작 진짜 자산가는 법인을 세워서 그 안에 주식을 넣습니다. 법인이 받는 배당은 수입 배당금 입금 불산입으로 상당 부분 세금 대상에서 빠지고 개인 소득이 아니다 보니까 개인 건보료 그물에도 안 걸립니다. 개인 지갑은 촘촘하게 거두면서 법인문은 열려있다는 비판이에요. 다만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7월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 보고된 검토안이고 복지부도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최근엔 제동이 걸렸는데요. 원래 7월 30일 건정심에서 이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하루 전에 안건에서 빼버리고 전격 연기했거든요. 부동산 증세, 주가 급락까지 겹치면서 민심이 안 좋은데 준조세인 건보료 인상까지 더하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정부는 더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고요. 새 일정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도 이 기준선이 여태 위로 올라간 적은 없으니까 방향은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그럼 뭘 준비할 수 있을까요? ISA 계좌에서 나오는 배당은 건보료 계산에서 빠집니다.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사적연금 소득도 건보료 대상이 아니고요. 부부라며 한 사람에게 몰린 배당을 증여로 나눠서 각자 기준선 밑으로 관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디서 받느냐에 따라 건보료가 갈리는 거죠. 정리하면 이번 개편의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배당 1천만 원 받는 사람이 정말 부자라서 더 거치는 건지, 아니면 걷기 쉬운 유리지갑부터 기준선을 내리는 건지,
같은 정부가 배당은 늘리라 하고 공제는 줄이는 상황에서 이 방향이 형평인지 증세인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발표가 미뤄졌지만 이 기준선은 여태 한 번도 위로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다시 테이블에 올라올 때 당황하지 않게 오늘 내용 꼭 기억해 두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나나의 경제시선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요즘 핫한 레버리지와 국민연금의 비밀에 대해 다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